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뉴스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고 모든 업계가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구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나마 돌아가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산업은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안 좋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철강이나 석유화학도 요즘엔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저거 말고는 안 좋다 보시면 돼. 네.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사실 뭐 비중이 크긴 한데 그렇다고 나머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쪽은 정말 안 좋아요. 예. 조선은 이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조선이 옛날처럼 막 큰 돈을 버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뭔가 단가를 비싸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음, 조선 쪽에 일은 있지만 일 자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추천할 만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조선을 빼고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안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생산을 더 이상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장래를 봤을 때는 자동차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반도체도 요즘에 램이 워낙에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램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반도체라는 게 무조건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제조업이 많이 안 좋죠. 제 방송에도 이제 제조업 분야에 일하는 분들 많은데 다들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뭐 우리 회사 지금 일 없다. 아니면 요즘에 뭐 회사 분위기 안 좋다. 뭐 직원 내 보낸다. 아니 우리 주변에 공장들 뭐 문 닫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죠. 예.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예. 우리나라 그동안 제조업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답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죠 이게? 요즘 제조업이 많이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음, 제조업 주변에 상권도 안 좋아요. 보통 공단이 있으면 뭐가 있냐 하면 보통 고깃집이나 술집이 있습니다. 주점도 있고. 근데 다 안 될 거야, 이게. 왜냐, 보통 그런 쪽은 주 고객층이 보통 공장의 직원들이에요. 울산도 보면 이제 윤가가 많거든요. 술집 노래방이 많아요. 보통 주 고객층이 뭐 현찰 아니면 대기업 생산직 다니신 분들인데 요즘에 울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돈을 안 써요. 이게. 대기업도 뭐 말이 좋아 대기업이지 회사 분위기 안 좋고 잔업특근 못하면 돈 정말 적게 받아요 이게. 예. 현찰도 연봉 많은 이유가 잔업특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 많이 터지니까 많이 받는 거지. 만약 성과급이 쪼그라지고 잔업특근 못하면 지 월급 반토막 됩니다. 진짜. 뭐 당장은 괜찮겠지만 지금 현찰 다니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더 이상 국내 공장에는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걱정이 많죠. 혹여나 이제 시간 지나가 전기차 시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전기차를 안 만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차는 미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수출 물량도 없어요. 국내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울산 공장은 내수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수가 무조건 잘 굴러가나? 뭐 사람들이 앞으로 뭐 할부로 겁도 없이 차를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요즘에 중고차로 잘 안 팔린다고 하잖아. 왜냐? 중고차도 살만한 여유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제가 함부로 그 속단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올해 잘 굴러가는 것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사람을 많이 안 뽑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있던 직원들 내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올해 아마 모든 대기업에서 아마 희망퇴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예, 작년은 그냥 이제 워밍업이었다면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희망퇴직을 좀 받지 않을까. 희망퇴직 안 하면 이제 뭐 어떻게든 내일 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다닌 분들은 굉장히 눈치 싸움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짬이 되는 분들, 보통 한 근속 한 15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직급이 차장이니까 차장이나 이제 뭐 책임 뭐 이런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이제 희망퇴직이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걱정이 많죠. 이게 뭐 대기업 다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뭐 떵떵거리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월직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 나오면 손가락 빠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사실 모아놓은 돈 많이 없어요. 예. 집 무리해서 사느라 갚아야 될 대출분도 많고 보통 대기업 다니면 씀씀이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외식도 많이 하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다 보니까 막상 나갈 때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희망퇴직 해가지고 많이 나가서 자영업하면 대부분 말아먹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더 안 나가려고 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누군가 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안 나가면 내 옆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참 힘들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마 올해 내수 소비가 완전 가라앉을 거예요. 완전. 예. 그러면 자영업 많이 힘들겠죠 아무래도. 요즘에 뭐 그런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 지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동안 뒤 안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외식 같은 거 적게 하고 배달 음식도 적게 먹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흥 같은 것도 웬만하면 안 즐길 거야.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위험한 산업이 아마 유흥 산업이에요. 풍속 영업. 앞으로 남자들이 풍속 영업에 이제 돈을 많이 안 쓸 겁니다. 예. 유흥가 같은 데 많이 없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올해는 떻게 뭐 큰 돈을 버냐는 것보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고 팽 나가느냐, 아니면 팽 당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올해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앞으로 이제 물가 올라갈 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마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C가 기술력도 필요 없고 기회만 갖다 놓으면 아무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다 보니까 후진국에서도 저렴한 단가에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졌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좀 황당하네요, 이분. 약간 이런 CNC 가공 분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진짜 문제야. 어떻게 수박 거래기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뭔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야. 야, CNC가 기술력이 없대요. CNC의 말은 진짜 가공의 기본인데 기본. 기본이자 기초 아닌가 이거? 가장 뿌리 산업인데. 예. 무슨 글 이런 말 하는 거지? 뭔가 CNC 분야에 뭐 억한 심정이 있나? 제대로 배워봤으면 이런 말 못할 텐데. 그 CNC 쪽이 뭐 8년, 10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뭐라는지 아세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 더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더 배워야 된다. 아직도 뭔가 갈 길이 멀다. 어. 오래 했지만 아직도 새로운 기계 보면 적응 안 된다 이런 말 해요. 그게 뭐겠어? 생각보다 이제 숙련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CNC나 MPT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좀 제대로 자기가 맡아서 하려면 못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년 돼야 돼. 3년. 넉넉 잡아서 5년 해야 돼요. 저 CNC가 왜 힘드냐면요. 보통 이제 그 가공집이라 하죠. 그 가공집에서 이제 들어온 소재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그런 거 이제 기계 돌리려면 안에 CAD 있죠. CAD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기계가 이제 그 X, Y축, 이제 Z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툴 세팅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짠다고 하거든요. 그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누가 짜주는 거 없이 자기가 스스로 짤 줄 알아야 돼. 그럼 CAD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설계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계 특성이나 이제 기계 세팅법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루아침에 절대 못 배웁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가 없어, 이게. 1년 넘게 잡아도 못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뭐, 이런 가공 분야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들어간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가공집에 들어가서 일 배우려면 보통 한 6개월 동안 허련을 해야 됩니다. 잡부로 일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깨 너머 배웠다가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천천히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기술력이 필요 없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기술이 없는 사람 같아. 기술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십니까? CNC가, 지금 한국의 CNC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력은 지금도 있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중국도 기술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차이가 너무 심해서 중국은 너무 싼데 엉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에 일이 들어왔어. 기술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하고 중국의 기술력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안 나니까 어떻게 됐어? 인건비가 싼 중국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한국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력이 있는데 중국도 얼추 비슷하게 만드니까 그럴 바에는 싼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거야 뭐냐 하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옷 살 때도 국내 쇼핑몰에서 2만 원인데 테무에서 하면 3천 원이잖아. 그럼 테무에서 사겠죠. 이런 느낌이죠. 왜냐 뭐 자세히 보면 국산이 더 낫겠지만 크게 품질 같은 신경 안 쓰면 그냥 중국제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딱 그런 거죠 이게. 기회만 갖다 놓으면 아무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고요? 말 못하면 어떡하실 거야? 야, 이 사람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네, 진짜. 안 그래도 댓글 이렇게 적어놓고 많이 까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이 없는 게 기술력은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 그게 문제예요. 단가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기술력 가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기술력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개발자산국 있잖아요. 중국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인건비에 사잖아요. 거기서 밀리는 거야. 거기서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가에서 밀리는 겁니다. 단가에서. 기술력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더 싸게 예, 단가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기회만 갖다 놓으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아 이분 뭐 한 사람이지 나 궁금하네 진짜. 나도 이 댓글 보고 좀 얼척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 무슨 일 하는 사람 정말 궁금하다 이 사람 진짜. 아니 가공집에서 일하는 사람 맞아요? 공장 쪽에서 일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CNC 이 사람 일하는 사람 무시하나? 뭐 악감정 있나? 아니 우리가 기술이라 말하는 것들은 보통 하루 안에 배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CNC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왜 고기 부위로 손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발골이라고 하죠. 그 발골도 기술 있어야 돼 그거. 어?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나? 왜 고기 부위별로 이렇게 그 손질하는 거 있잖아요. 왜 도살장에서 왜 보면 대전소가 이렇게 좌우로 딱 발려가지고 오거든요. 그 고리 걸어가지고 그 발굴 기술자가 그 부위별로 다 빼내요. 그것도 기술 아니야. 그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냐고. 아니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어떻게 기술입니까? 아니 이래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래보고. 참 진짜 이런 사람이 문제라니까. 뭔가 지식이나 어떤 그런 현실을 반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가질걸요 아마. 진짜. 아유 이런 사람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짜. 아유 진짜. 저기요 이 댓글 적으신 분 어디 가서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한 대 맞습니다. 어디가 CNC 얘기하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